안녕하세요. 짧은 머리로 돌아온 낭만볼러입니다. 길었던 머리를 잘라서 소아암 환자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자른 상태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상은 테무에서 산 볼링공 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볼링공은 무지하게 비쌉니다. 하이퍼포먼스 볼링공 기준으로 드디어 볼링공이 30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볼링공 30만원에 지공비 6만원까지 하면은 도합 36만원이라는 좀 많이 큰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새 볼링공이요, 너무 비싸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공 중에 카붐이라는 공이 있죠. 그 공은 제가 운 좋게 최저가로 구해서 새 공을 9만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15만원에 사용을 했던 그런 공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샀던 셋볼 중에서 가장 최저가의 볼입니다. 뭐 이렇게 비인기 볼들은 이렇게 최저가로 내려오는데, 출시된 지 좀 지난 일반 하이퍼포먼스 볼링 공들은 보통 15만원에서 한 22만원 정도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10만원 언저리의 공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공까지 하고 나면 20만원 정도는 그냥 우습게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저가로 볼링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중고로 올라오는 공들을 노리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 공은 드릴로 구멍을 내리는 순간 가치가 5만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중고 리액티브 볼들은 평균적으로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볼이다, 새 게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고볼을 한 10만원 언저리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매물에 속지 말고 한 5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공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만원을 기준으로 더 가성비냐 덜 가성비냐 나뉘는 것이 있는데요. 플러깅이 됐냐 안 됐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깅, 브로킹, 블로킹 여러 가지 용어들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멍이 뚫린 볼링공을 레진으로 메꾸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번개장터에 보시면 플러깅이 다 된 상태의 공을 파는 소위 말해 업자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당근이나 7텐, 중고나라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모델의 공이 있으시다면은 플러깅이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물건이 보이면 바로 사시면 되겠고요. 딱히 원하는 공은 없는데 대회 나갈 때 쓰려고 뭐 특정 회사의 공이 필요하다, 그 회사의 공이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플러깅된 볼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개장터에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깅이 된 상태의 공을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깅이 다 된 상태의 공을 구하셨다면 제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볼링공 외피 그대로인 반면에,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른 막힌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일반 레진에 뭐 물감 같은 거, 페인트 같은 거를 섞은 부분이라 이 부분만큼은 드라이존을 만나더라도 일정하고 강력하게 반응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트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플러깅된 부위를 피해서 트랙이 나오게끔 지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 트랙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뚫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 플러깅된 부분에 트랙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볼링공 전체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만큼 어떤 의미 있는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못합니다. 근데도 나는 내 트랙 알고 그냥 이렇게 트랙에 걸치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피해서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깅이 되지 않은 공을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공을 플러깅을 하고 다시 뚫어야 되는데요. 이 플러깅 비용만 5만원, 6만원 정도 합니다. 이 플러깅 비용이요, 너무 비싸요. 플러깅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플러깅을 중약지나 엄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그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이렇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피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드릴이 볼링공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이 각도를 제로 피치라고 하고, 드릴의 방향이 중심을 벗어나 다른 각도로 내려갈 때 피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더 구부려서 잡게 만드는 포워드 피치가 있고, 손가락을 더 펴서 잡게 만드는 리버스 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로, 우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레프트 피치, 라이트 피치가 있고요. 드릴러는 볼러 손의 유연성이나 구조적 차이를 고려를 해가지고 피치를 결정해서, 지금까지 피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뚫은 두 개의 볼링공을 보겠습니다. 존 익스트림이라는 공은 승현이 형한테 받은 공이거든요. 중약지만 플러깅을 진행해서 다시 뚫은 그런 공입니다. 이 공을 이런 식으로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현이 형의 엄지 각도가 저랑 같은 제로 피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스판과 중약지 각도만 조금 조정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약지만
다시 재지공을 한 그런 공입니다.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사용하는 엄지가 IT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IT였고, 승윤이 형은 그냥 일반 엄지 덤을 사용해서 두께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피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거를 뭉개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이 비대칭 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지를 고정하고 중약지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줬을 때 좀 다이나믹하게 많은 레이아웃 차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의 PAP 좌표를 알고 있다면 어떤 레이아웃으로 지공이 될지 알 수 있으니까 가능한 선택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진다면 이렇게 중약지만 다시 뚫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듀오라는 공은 당근마켓에서 제가 10,000원에 구매한 공이거든요. 이 공은 중약지는 그대로 살리고 엄지만 다시 뚫은 그런 공입니다. 이 공을 이렇게 지공을 한 이유는요, 제가 이 공의 엄지 피치를 알지 못했거든요. 리버스 피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공이었는데 이게 제 IT 덤으로 뭉갤 수 있을 만한 차이였을지 확신이 잘 안 서서 그냥 엄지를 플러깅하고 다시 뚫은 그런 공입니다. 엄지를 다시 막았는데 이제 중약지 피치도 조금 제가 사용하는 곳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차이는 손가락 유연함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면서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대칭 코어를 사용하는 공이라서 상대적으로 레이아웃의 중요도가 크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내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지나 중약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막는 그런 선택지도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두 가지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의 경우였죠. 뭐 저처럼 중약지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쓸 줄 안다든지 아니면 피치를 알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뭉개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보통은 전체 다 플러깅이 된 상태로 드릴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은 제가 번개장터에서 드릴링이 다 된 상태로 구매를 한 공이고요. 18년도에 나왔던 허니배처 클로라는 솔리드 비대칭 볼입니다. 이 볼 같은 경우는 중약지가 막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뚫어서 사용을 했고요. 엄지가 뚫려 있던 자리를 그대로 다시 뚫으면서 중약지 위치도 최대한 비슷한 곳에 뚫어서 중약지에만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공이 된다면 처음부터 이 공이 내 거였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프로 볼링 대회 규정이 보면은 중급볼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플러깅을 허용해주는 그게 뭐냐면 스판 정도만 조절한 거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공이 된다면 이 대회는 프로 대회도 그러면 들고 나갈 수 있겠죠. 왜냐면 중약지에만 조금의 자국이 있어서 아 스판 조정만 했구나 하고 허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자리에 뚫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의 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의 자리를 그대로 활용한 지공들이 성능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링장으로 가서 이 세 가지 공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볼링장으로 왔고요. 지금 3게임 정도 저 혼자 몸을 푼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허니배처 클로부터 네. 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허니배처 클러가 엄청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볼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뚫었던 자리를 거의 그대로 뚫은 거라서 보시면은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는 익스트림 좀 눌러볼게요.
익스트림 쪽 같은 경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승현이 형이 이미 재지공을 한번 한 거라서 지금 총 3번 지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한리배척 쿨러보다 한 지금 3쪽을 더 내려가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핀을 트라이 하면서 지금 9번이 남았어요. 다시. 아우. 아우. 심지어 2번, 3번 지공된 공도 이렇게 모션이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 2개는 비대칭볼이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대칭볼로. 대칭볼 특유의 어떤 순둥한 반응은 그대로 있는데 확실히 모션은 여전히 좋죠. 아우. 아우. 이게 만원의 산볼이라고 누가 믿을까요? 와. 자, 이렇게 공 3개의 모션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지금 3개 다 중고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션들을 지금 보여줬죠. 이렇게 중고볼이라고 편견을 처음부터 가지고 너무 안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플러깅이 완료된 공을 사서 뚫는 것도 아주 좋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기 허니배처 클로가 뭐 겉으로 티도 잘 안 나고 거의 쎄볼이란 말이에요. 익스트림 존, 저건 심지어 3번, 2번인가 3번인가 지공을 승현이 형이 이미 좀 2번, 3번 지공을 하고 저한테 넘겨준 볼을 중약지만 막았다가 다시 들은 거거든요. 저 심지어 저 볼이 지금 레이아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날카로운 백핸드 모션을 보여줬습니다. 저 거의 셋볼 마냥 이렇게 잘 반응해줬어요. 남의 손 탔던 공 쓰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셋볼 사시면 되겠는데, 이제 막 하우스볼로 이제 취미를 들여볼까 하는 하우스볼러나 특정 회사의 공이 하나가 그냥 랜덤으로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고볼 시장을 잘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볼러였고요.